내가 내 딸을 죽였다고? 민경채가 법정에서 무너지며 절규했습니다. 판사는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를 낭독했는데요. 16년 전 산부인과에서 두 아기가 뒤바뀌었고 민경채가 죽음으로 몰고 간 백미소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미소야.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루시아는 자신의 친딸인 민세리와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 속에서 복수와 처벌, 그리고 뒤늦은 참회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를 태운 검은색 세단이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실린 민두식은 의식이 흐릿한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재가 백미러로 민두식을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채씨, 이 정신병원은 제가 철저히 알아본 곳이에요. 외부 접촉은 완벽히 차단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요. 조수석에 앉은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김변. 회장님이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내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루시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경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법적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야죠. 김변, 그쪽이 맡아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니 법정 대리인 권한을 확보하면 간단해요. 차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 시골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마다 철창이 달린 음산한 건물이었습니다. 김선재가 먼저 내려 정신병원 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원장님, 약속대로 환자를 모셔왔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철통 같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차단하고 기록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면회도 전화도 일체 금지예요.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즉시 저한테 연락하세요. 병원 직원들이 민두식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희미하게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차에서 내려 민두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잘 처리할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뒤돌아서서 김선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요. 루시아한테 이혼 통보를 해야죠. 들것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축축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가장 안쪽 방문이 열리고 민두식은 좁은 감금실에 누워졌습니다. 쇠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 하나만이 외부와 연결된 전부였습니다. 원장이 문을 잠그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보고는 나한테만 해라. 차 안으로 돌아온 김선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네요. 루시아, 문태경, 아버지까지. 이제 민강유통은 완전히 내 거예요. 아직 루시아가 남았어요. 그 여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민경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일 당장 이혼 소송 제기하고 회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하세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쫓아낼 거예요.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편의 정신병원 건물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민경채는 승리를 확신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민세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백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자신에게 케이크를 비볐던 그 소녀. 옥상에서 떨어지기 직전 절망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모습. 으악!
민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미소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함께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소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전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2시 민세리는 몰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공 실장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루시아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야? 왜 이 시간에? 엄마, 지금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얘기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로비? 알겠습니다. 금방 내려갈게요. 5분 후 루시아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민세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모습이 마치 겁에 질린 새끼 고양이 같았습니다. 세리야. 루시아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세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뭘 못 견뎌요? 4년 전 일요. 미소한테 제가 한 일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미소가 나타나서 저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요.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루시아가 민세리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민세리가 루시아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 때문에 미소가 죽었어요. 제가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시켜서 미소를 때리게 했어요. 미소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루시아의 품이 순간 굳어졌지만 민세리를 꽉 안은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진실을 말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평생 괴로울 거고요. 하지만 큰언니가 민경채는 신경 쓰지 마요. 엄마가 세리를 지켜줄 거예요. 민세리가 루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세리는 내 딸이잖아요. 루시아의 확고한 목소리에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모든 걸 증언할게요. 미소한테 제가 한 일, 큰언니가 증거를 조작한 일 다 말할게요. 고마워요, 세리야.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세리의 눈물이 루시아의 어깨를 적셨지만 루시아는 민세리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말하면 미소가 용서해 줄까요? 그럴 거예요. 미소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민세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결심이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채는 민세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공 실장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실장님, 세리 어디 갔어요? 어젯밤에 분명히 방에 있었잖아요. 공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큰아가씨. 새벽에 문 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왜 못 막았어요? 루시아한테 간 게 분명해. 당장 찾아와요. 민경채는 즉시 민세리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위치는 루시아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세리를 꼬드긴 거야. 김변, 당장 오라고 해요. 1시간 후 김선재가 도착했습니다. 민경채는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변, 세리가 루시아한테 갔어요. 만약 4년 전 일을 증언하면 어떡하죠? 김선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증거 조작과 은폐가 모두 드러나요. 그러니까 막아야죠. 세리를 데려와야 해요. 정오쯤 민세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민세리를 민경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셀이? 민셀이가 움찔했습니다. 산책이요. 거짓말하지 마. 루시아 만났지? 그 여자가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경채가 민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밖에 나가지 마. 왜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입 닫혀. 네가 루시아한테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민경채는 민셀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셀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큰언니, 문 열어줘요. 저 나가야 해요. 닥쳐. 넌 여기서 나갈 생각도 하지 마. 민경채는 공 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셀이 방을 감시해요.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고요. 공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큰아가씨. 하지만은 무슨. 시키는 대로 해요. 그날 밤 공 실장은 민셀이의 방문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민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 실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민경채가 잠든 후 공 실장은 조용히 민셀이 방문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민셀이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조용히 따라오세요. 실장님? 큰아가씨가 아가씨를 가둘 권리는 없어요. 제가 루시아 사장님한테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큰언니가 알면 제가 책임질게요. 어서 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공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16년 전 큰아가씨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셔서 출산하셨을 때 제가 아기를 받으러 갔어요. 민셀이가 놀란 표정으로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같은 병원에서 백철희 씨도 출산하셨어요. 신생아실이 너무 혼잡했고 저는 나중에 아기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는 어쩌면 큰아가씨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미소 양이 큰아가씨의. 공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셀이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루시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이 민셀이를 루시아에게 데려다주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16년 전 일을 숨겼습니다. 큰아가씨가 정호세 씨의 아기를 낳으셨고 그 아기가 백미소 양과 바뀐 것 같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미소가 민경채의? 네. 그리고 민셀이 아가씨는? 루시아는 민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셀이도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 실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루시아가 공 실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는 민셀이를 데리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셀이는 손을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무섭지? 네. 하지만 해야 해요. 미소를 위해서라도. 검찰청에 도착하자 담당 검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되어 앉아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셀이 씨,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4년 전 백미소 양 폭행 사건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미소를 폭행하게 한 사람이에요. 검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년 전 카페에서 미소와 충돌했어요. 미소가 제 얼굴에 케이크를 비볐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안 풀려서. 민셀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루시아가 옆에서 민셀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전화했어요. 돈을 주고 미소를 찾아가서 때리라고 했어요. 기억상실증이 올 정도로 세게 때리라고.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부름 센터 연락처와 거래 내역이 남아있습니까? 제 핸드폰에 다 있어요. 입금 기록도 있고요. 민셀이가 핸드폰을 꺼내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검사가 내역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미소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어요.
큰언니한테 말했더니 큰언니가 김선재 변호사를 불렀어요. 민경채 씨와 김선재 변호사가 뭘 했습니까? 증거를 조작했어요.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회유해서 입을 막고 학교 학생 하나를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CCTV도 지우고 증인들도 매수했어요. 검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민경채 씨가 직접 지시했습니까? 네. 김 변호사가 실무를 맡았지만 모든 건 큰언니 지시였어요. 큰언니는 아버지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미소를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백미소 양이 사망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민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회사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루시아가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검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강유통이 사건을 은폐하고 언론을 조작한 것도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다 말할게요. 기자들을 매수한 것, 댓글 부대를 동원한 것, 경찰 조사를 방해한 것 다 증언할게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세리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미소한테 사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선의 사죄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그럼. 세리가 너무 대견해.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세리가 해냈어. 민세리가 루시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검찰청을 나와 햇빛 아래 섰습니다. 민세리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태경은 김선재가 운영하는 차량 추적 시스템을 해킹해 민두식을 실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야. 문태경은 밤을 기다렸다가 병원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비가 순찰을 도는 틈을 타서 건물 뒤편으로 침투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감금실 앞에서 문태경은 멈춰 섰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민두식이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문태경을 보자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적대감도 두려움도 아닌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문태경이 민두식을 일으키려 하자 민두식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들어줘. 회장님 지금은 네 부모님, 미안하다. 문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경수, 네 아버지. 내가 죽였어. 문태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빼앗고 싶었어. 오판술이랑 짜고. 사고를 위장했지. 민두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태경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민두식 앞에 놓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오판술에게 돈을 주고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했어. 조필두를 회유해서 유치장 기록을 조작했고 한경수 부부는 그날 죽었지. 왜 그러셨습니까? 돈이었어. 권력이었어. 기술만 있으면 민강유통이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거든. 난 괴물이 됐어.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태경은 녹음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시죠.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 날 구하지? 난 네 원수인데. 법이 회장님을 심판할 겁니다. 제 손으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을 업고 감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비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문태경은 담장까지 달렸습니다. 뒤편에 대기시켜둔 차에 민두식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 경비들이 뒤쫓아왔지만 차는 이미 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문태경은 룸미러로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 고맙다. 문본. 민두식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문태경은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태경은 공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공 실장은 루시아와 함께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 실장님, 16년 전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야겠습니다. 공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리죠.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민경채 씨가 출산한 병원 이름과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명진 산부인과였어요. 2009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문태경이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백설이 씨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습니까? 네. 제가 신생아실에 갔을 때 백설이 씨를 봤어요. 간호사들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아기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기가 바뀐 것을 언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공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큰아가씨가 민세리를 볼 때마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닮지 않았다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 텄죠.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루시아가 공 실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 실장님,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태경은 즉시 명진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5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문태경은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찾아 나섰습니다. 사흘 후 당시 신생아실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60대의 여성은 문태경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2009년 2월 14일 명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셨죠? 그렇긴 한데 왜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날 밤 아기가 바뀐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억하시는군요. 그날 밤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출산이 겹쳐서 신생아실이 난리도 아니었죠. 아기들을 옮기다가 팔찌가 벗겨진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 아기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못했어요. 너무 바빴고 그냥 다시 채워줬는데 혹시 잘못 채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문태경은 간호사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고 문태경은 녹음과 서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루시아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아기가 바뀐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DNA 검사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세리와 미소의 DNA를 비교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민경채 씨와 저의 DNA도 함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검찰의 소환장을 받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세리의 증언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김변, 우리 해외로 나가야 해요. 김선재도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경채 씨, 진정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오늘 밤에 떠나야 해요. 민경채는 서둘러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챙겼습니다. 김선재는 위조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공항으로 출국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5억 원의 현금과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다가서는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민경채 씨죠? 체포합니다. 뭐예요? 손 떼요? 민경채가 저항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변 여행객들이 수군거렸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건 불법 체포예요. 민세리 씨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김선재는 김포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석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동행하시죠. 무슨 근거로 저를 체포하는 겁니까? 증거인멸 위증교사 횡령 혐의입니다. 김선재도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호송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경채와 김선재는 각각 신문을 받았습니다. 김선재는 모든 책임을 민경채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민경채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백미소 사건 조작도 증거인멸도 다 민경채 씨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실무는 변호사님이 직접 처리하셨죠? 의뢰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옆방에서 민경채도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민세리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민경채 씨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세리가 착각한 거예요. 김변이 제 이름을 빌려서. 경찰은 루시아가 제공한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사건을 조작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루시아 씨가 제공한 증거입니다.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민경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민경채와 김선재의 체포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민강 유통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치장에서 민경채는 김선재를 마주쳤습니다. 김변, 당신이 날 배신했어. 무슨 소리예요? 경채 씨야말로 저를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잖아요. 닥쳐. 다 당신 때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하러 왔지만 민경채와 김선재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를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세리, 김선재와 백설이의 친딸. 두 번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미소, 민경채와 정호세의 친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16년 동안 키운 딸이 원수 민경채의 친딸이었고 원수가 키운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사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미소야. 미소야. 루시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봉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소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몰랐어.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 정말이야.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와 함께했던 16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분식집을 도와주던 모습. 미소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세리였습니다. 민세리도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루시아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미소가 민경채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루시아가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민세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엄마. 저는. 민세리가 미소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같은 날 태어났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루시아가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의 사진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같은 날 태어난 미소를 죽게 했어요. 아니야, 세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세리도 몰랐잖아. 하지만 세리야,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 분명히 이해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미소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 알겠지? 민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미소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소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을 비췄습니다. 미소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민경채가 제 친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세리야, 피가 전부는 아니야. 진짜 엄마는 세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게 나라고 생각해 줄래? 민세리가 루시아를 꽉 안았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엄마뿐이에요. 루시아도 민세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민세리를 진짜 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소를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스텔라는 호텔 방에서 또 다른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백미소와 정호세의 친자 확인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치. 백미소는 정호세의 친딸.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텔라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아, 내 손녀. 내 손녀였어. 모태주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주야. 미소가 내 손녀였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스텔라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민경채를 도와 루시아를 배신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손녀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다고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루시아를 배신했어. 내 손녀의 엄마를. 스텔라는 정신을 잃을 듯 몸부림쳤습니다. 모태주가 부축해 소파에 앉혔지만 스텔라의 오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세야. 미안해. 네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호세야. 1시간 후 스텔라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 나야.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 해. 봉안당에서 만난 두 사람. 스텔라는 루시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시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여사님, 일어나세요. 안 돼.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미소가 내 손녀였는데 내가 그 아이를 외면했어. 스텔라는 미소의 사진을 끌어안으며 참회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줘, 응? 루시아가 스텔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사님도 몰랐잖아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어떻게 자책을 안 해? 내가 민경채를 도와서 너를 배신했는데 내 손녀를 죽인 사람을 도왔어. 여사님, 이제라도 알았으니 미소를 위해 함께 싸워요. 그게 미소를 위한 길이에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소를 위해. 반드시 민경채를 처벌받게 할 거야. 두 사람은 미소의 사진 앞에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스텔라는 손주를 잃은 할머니로서, 루시아는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루시아, 내가 정호세의 모든 재산을 미소 이름으로 기부할게. 그리고 백미소 장학재단을 크게 키울 거야. 감사합니다, 여사님. 고마워할 건 나야. 니니가 미소를 16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줬잖아. 나는 할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루시아가 스텔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미소를 위해, 세리를 위해. 스텔라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미소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강 유통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방청객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사 결과 16년 전 명진 산부인과에서 2명의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민경채가 출산한 아기는 백미소였으며 백설이 씨가 출산한 아기는 민세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즉, 피고인 민경채는 자신의 친딸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16년 동안 원수의 딸인 민세리를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리가 루시아의 딸이었어? 말도 안 돼.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백미소가 친딸이었고 사랑했던 민세리가 원수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한경수 부부 살인교사, 증거인멸, 감금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민경채는 백미소 폭행 사건 공모 증거조작, 은폐,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민경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나. 피고인 김선재는 횡령, 증거인멸, 살인방조, 감금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김선재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일어서자 방청객들도 일어났습니다. 민경채는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루시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루시아, 세리를 부탁해. 제발. 루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루시아 씨, 민세리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백미소 양에 대한 심정은 어떠십니까? 루시아는 잠시 멈춰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제 딸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16년 동안 함께한 우리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그리고 민세리도 이제는 제 딸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루시아는 민세리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세리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문태경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 문태경이 민강유통의 새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문태경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민강유통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경수 선생님 부부를 살해하고 기술을 탈취했으며 백미소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문태경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를 소개했습니다. 부회장으로 정루시아 씨를 임명합니다. 루시아 부회장님은 저와 함께 민강유통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루시아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민강유통은 한경수 기념관을 설립해 그분의 업적을 기리겠습니다. 또한 백미소 장학재단을 확대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문태경과 루시아는 도시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네, 문본. 우리가 해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민세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세리도 아직 혼란스러워하니까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야죠. 좋은 결정입니다. 문보는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정직한 기업,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본,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되어서 어때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문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되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미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멋있습니다. 문본 사장님도요. 그 모든 아픔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것 정말 대단합니다. 루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본이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강유통 건물 앞에 한경수 기념관 설립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민세리가 나왔습니다.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리야. 루시아가 차에서 내려 민세리를 불렀습니다. 민세리가 루시아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세리야. 이제 끝났어.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보호관찰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세리가 어떻게 사느냐야. 하지만 저는 미소를 죽게 한 사람이에요. 세리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세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미소를 위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민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열심히 살게요. 차에 올라 집으로 가는 길에 루시아가 제안했습니다. 세리야, 백미소 장학재단에서 함께 일해볼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이야. 제가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세리가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세리가 다른 아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 민세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함께 재단에 나가. 세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미소를 위해서라도. 집에 도착하자 스텔라와 문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텔라가 민세리를 껴안았습니다. 세리야, 잘 견뎌냈구나. 고생했어.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 우리 세리. 할머니가 도와줄게. 문태경도 민세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세리야, 재단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다. 문본.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세리의 경험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단 활동, 학교 강연, 청소년 상담 등 민세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리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 네, 엄마.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 세리는 내 딸이야. 당연한 거야. 민세리가 루시아를 꽉 안았습니다. 루시아도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복잡했던 운명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 때문에? 루시아가 민세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엄마는 세리를 진짜 딸로 생각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세리는 내 딸이야. 그리고 미소도 내 딸이고. 엄마한테는 두 딸이 있는 거야. 민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와 문태경이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백미소의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봉안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루시아, 민세리, 문태경, 스텔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안당에 도착하자 미소의 사진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루시아가 제일 먼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왔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다 함께 왔어. 민세리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세리가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스텔라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미소야, 할머니야.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구나. 용서해줘, 응? 문태경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소양, 문태경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소양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네 사람은 묵념을 했습니다. 봉안당 안은 고요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루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야, 진실이 다 밝혀졌어. 민경채는 15년 형을 받았고 김선재도 12년 형을 받았어. 민두식은 무기징역이야. 네 억울함이 풀렸어. 민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야, 저 이제 알았어.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났다는 것. 미안해. 제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루시아가 민세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소야, 세리도 피해자였어. 세리를 용서해줘. 그리고 세리는 이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열심히 살 거야. 스텔라가 말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정호세의 모든 재산을 네 이름으로 기부할게. 백미소 장학재단을 크게 키워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네가 못다 이룬 꿈을 할머니가 대신 이뤄줄게. 문태경이 덧붙였습니다. 미소양, 민강유통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미소양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묵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봉안당을 나서며 루시아가 민세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리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미소도 그걸 원할 거야. 네, 엄마. 민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세리는 내 딸이야. 민세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스텔라와 문태경이 따라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문본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장님. 한경수 기념관 착공식이 다음 주입니다. 좋아요. 민세리도 재단 일 시작하고요.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스텔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네. 미소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럼요, 여사님. 미소는 착한 아이니까 우리를 응원해줄 거예요. 네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편의 봉안당에서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미소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출발하는 순간 민세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소야, 잘 있어. 세리가 열심히 살게. 약속해. 루시아가 민세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자, 세리야. 네, 엄마. 차는 봉안당을 떠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픔과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무들은 새 잎을 틀어내고 있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 살게. 세리랑 함께 잘 살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응. 마치 대답하듯 따스한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루시아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